경고! 입시 TMT의 분석은 대기업이나 각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식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상 안에 다소 복잡한 계산 및 분석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학생 간 입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TM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형에 대해서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내신 등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준은 서울 및 서울 근교 소재의 수능 점수 서열 기준, 중위권 대학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대학과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음에 나오는 표의 수치는 완전히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량적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받은 내신 숫자를 그대로 점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일단 교과만 전체 반영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 없이 교과 100%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자의 컷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인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 학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격자의 컷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합격자의 컷이 지금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교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공통 제시문 면접이나 토론원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세대 면접형 전형이나 고려대 학교장 추천 원 전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교과 플러스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종합전형의 형태인데요. 교과 비율이 높냐, 서류 비율이 높냐 가지고 교과 전형과 서류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의 비율에 따라 종합전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합격자의 컷이 생각보다 낮은 쪽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고의 경우는 대부분 높은 등급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의 경우 화살표의 색깔이 진한 쪽에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이고 색깔이 연한 쪽이 합격자의 수가 적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비율이 높은 쪽에서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이 자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교과 전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성고사 전형이 있습니다. 적성고사 전형은 낮은 내신과 비교과 없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불리는 전형입니다. 한성대, 가천대, 을지대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성고사 난이도는 수능보다 쉬운 수준입니다. 교과를 일정 반영하고 적성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적성고사의 경우 5.5등급이 넘어가면 합격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5.5등급이 교과로 붙을 수 있는 전형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에 두세 달 공부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 역시 학교에 따라 반영 비율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의 경우는 낮은 등급이 합격할 수 없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의 경우는 내신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합격자가 낮은 등급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논술 전형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다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평가 반영하는 전형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숫자로 환산하여 합산하지 않고 내신, 비교과 활동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학생들도 비교과 활동을 착실하게 쌓았다면 합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내신을 잘 쌓았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는 얘기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내신에서 합격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낮은 내신은 합격자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낮은 내신을 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은
주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입니다. 그래도 5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간간히 수능 성적 기준 중하위권 대학에 합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는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등이 있는데 특기자 전형 마찬가지로 종합전형과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 역시 나중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모든 전형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준비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 준비 방법은 나중에 역시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적성평가 반영은 일반고에서 교과 활동을 잘 했던 학생과 특목 자사고에 비교과 활동을 잘 했던 학생들의 대결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고의 비율과 특목고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일반고의 비율이 훨씬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훨씬 높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목 자사고는 전체 학교의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위권 대학의 합격자 수를 보면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5%보다는 훨씬 넘는 합격자 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 교과 높은 학생들이 특목 자사고의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에 비해서 꼭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목 자사고의 교육환경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일반고가 조금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비교과 활동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해보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 역시 나중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정량평가를 반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수능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보다는 교과 20%에서 10% 정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7등급 정도만 돼도 거의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에 큰 상관이 없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입시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딱히 물어볼 곳이 없었거나 내 상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까 망설여졌다면 iibctmt@gmail.com으로 여러분의 궁금했던 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입과 관련된 전형 모든 것, 다른 곳에서 비싼 컨설팅 비용을 지불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